연평도 해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공무원이 그제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뉴스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 그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유족... 21일 실종돼서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 사망된 남한 해수부 공무원 형님이십니다. 이래진 선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적으로 힘든 시기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실종 소식이 전해진 게 21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북한에 의해서 총격돼서 사망됐다 뭐 이런 발표가 24일 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뉴스에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족들은 사실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막내는 아직 그 선물을 사오겠다라는 그 믿음, 그다음에 그 기대가 아직 있고, 고등학교 2학년 큰애는 이제 알고 있죠. 학교를 못 갈 정도니까요.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네. 오전 수업만 하고 바로 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친구들한테 네. 뭐 수군거림이나 네. 이런 게 그게 힘들어서 학교를 못 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족이 형님이시잖아요. 돌아가신 동생분이 몇째세요? 넷째입니다. 몇 남 몇 여십니까? 오남이냐. 오남 이녀 중에 넷째. 아버님은 혹시?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지금은 이제 생존에 계신데 네네. 지금 치매시거든요. 가족들 사실 치매인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아드님의 사정은 사실 모르시는 게 부모님으로선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편은 어쩌면 좀 네. 불행 중 다행이죠. 네. 가끔 얘기는 안 하십니까? 동생이 꽃게를 좀 갖다 줬는가 봐요. 네. 그 꽃게가 맛있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가 봐요. 왜 넷째 꽃게 안 갖고 오냐? 예, 네. 그 얘기 하실 때마다 가족들 진짜 뭐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진짜 폭풍같이 흘러간 4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4년, 40년 정도의 긴 세월. 로 느껴지세요. 네. 근데 제가 인터뷰를 쭉 봤는데 한 번도 눈물 흘리시는 걸 못 뵀어요. 근데 참 굳건하시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눈물 흘리실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쁘게 네. 또 살아왔고, 그다음에 네. 분노가 네. 워낙 강하니까 눈물보다는 강한 다짐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울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재수 씨하고 통화를 못해. 재수 씨하고 통화하면 좀 통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네. 동생이 실종되신 게 21일이에요. 그게 네. 이제 바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그 뒤에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직접 수색선에 타셨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21일 날 4시 한 3, 40분경에 네. 통보를 받고 22일 날 아침 8시에 인천에서 연평도로 가서 10시쯤 이제 사고 선박에 탑승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장한테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그 슬리퍼 상태, 그다음에 동생의 이제 침실 확인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수색에 임했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확실한 헬기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헬기를 내가 22일 날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딸랑 한 대밖에 안 보내줬어요. 지금은 6대까지 죽고 나니까 6대 막 5대까지 증원하고, 함정도 뭐 많게는 해군 함정만 23척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죽고 난 다음에 뭐 2,000척을 투입을 한들 200척을 투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4일 그럼 선박에 타서 24일 날 이제 발표를 보셨겠습니다. 그 당시 합참이 오전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피격이 됐고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이 됐고 그리고 불탄 흔적도 있다.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거를 아마 24일날 배에서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배에서 봤죠. 아주 네. 짧은 내용에 이제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런 재구성을 해보니까 동생의 첫 사망의 원인은 총살이 아닌 심정지 내지는 익사로 사망을 했지 않느냐. 총격은 2차 확인 사살이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간단한 기초 신문이 끝난 다음에 줄로 묶어서 그냥 한 2시간을 끌고 갔으면 그때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도 2시간 이상을 끌고 가다면 상당히 물을 많이 먹습니다. 네. 이제 동생은 거의 반실신 상태에서 끌려갔다 보니까 물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라고. 뭐 바다는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스크류 와류라든지 또 다른 선박이 또 지나가면 그 파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물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익사 내지는 심정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네네. 24일 발표하고 남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이번 사건은 그리고 25일 날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 남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전격적이고 그리고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도 많았는데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바로 시인을 한 거죠. 김정은의 그 입장 발표문에 관련해서는 저는 왜 이제 일부 수긍을 했었냐면 동생의 시신이 북한에 있다라는 좀 확신이 들기 때문에 6월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을 송환 받거나 인도 받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품으로 좀 돌려달라는 거죠. 유엔 인권사무소도 또 방문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또 유엔에 동상분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조사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셨어요. 뭐 유엔 인권사무소 방문하셔서 면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동생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철저한 게 진정성 있는 조사와 그다음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네.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엔은 감시 기구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사법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유엔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발빠르게 발표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더 심각성을 좀 보고 있거든. 남북한 공동. 네. 처음에는 북한의 만행과 잔인성을 부각시키다가 가에 보니까 남한의 이 군과 정부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공개하라고 지금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지금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잔혹상을 좀 국제사회에 알리자 또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잔혹사가 왜 잔인하냐면 비무장의 민간인 그것도 공무원을 거의 반죽음 상태의 동생을 한 2시간 동안 그냥 무지막지에 끌고 와서 사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망 일보의 직전에 동생을 또다시 그 총격으로 사망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은 그 어떻게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그다음에 동생의 사망에 관련된 처음에 생중계 하듯이 네. 처음에 사살과 네. 화형 네. 그다음에 또 뭐 2시간 이상 끌고 다녔다. 음. 또 세 번째에서는 함정이 와서 사살을 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했을 때 이제 그때 사망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마치 스포츠 경기 생중계 하듯이 네. 사망에 관련된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재발 방지에 관련된 국제 공조와 완전히 해난 사고에 관련된 마린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재발 방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콘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23일 날 열린 74차 유엔 총회에 보고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15일 공개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동생분 피격 사망 사건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민간인을 위법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 인권법의 위반이다. 또 북한이 해당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에게 보상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총격에 의한 사망,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익사나 심정지에 관련된 그 레포트를 동시에 다 보냈어요. 네, 이게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조사라든지 네. 그다음에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고 경위도 레포팅으로 다 보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사회 말 그대로 민간인 비무장인 민간인이 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은 죽이지 않는데 네, 하물며 신분을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자기들에게 대화에 오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그냥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북한도 그렇지만 남한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그대로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엔에서 공동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왜 죽였고 왜 안 지켰느냐를 동시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북한 인권단체 33개가 한꺼번에 이제 다 함께 이번 사건과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 유엔하고 유럽연합에 서한을 보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동생분의 사망 사건은 어떻게 보자면은 북한 인권 문제의 속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공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단체들과도. 네. 그다음에 원비어 가족들이나 그 재단과도 공조를 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저는 물론 북한 인권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동생은 해상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해상 사고에 관련된 주도적으로 재단이나 어떤 그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국제사회도 하려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좀 더 발전된 남북의 상황,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북한도 인권이 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한도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화돼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경제 상황도 과거에보다는 좀 더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네, 북한 사회도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잘못된 명령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그 계몽화되지 않고 또 설득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더 강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고립된다면 그 인권은 더 비극적이겠죠. 네. 북한 정부에 분명히 하신 말씀도 가족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동생을 죽였는지,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이면 응당 남북관계 그 향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송환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인도주의 인간들이었다면 30시간의 바닷속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있어서 최소한 3박에 건져 올려서 보온도 좀 유지시켜주고 음식물이나 물 같은 것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유골이나 시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거 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빨리 송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고립을 원한다면 이 부분을 감추고 덮고 하겠지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이 부분을 명쾌하고 그다음에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그 사살자는 강력한 처벌하고 처벌에 관련된 통지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4주가 지났잖아요.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쯤에서 이제 가족들이 그럼 이번 사건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싶어요. 아주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네. 그 유해나 유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네. 믿기지도 않고 지금도 내 전화번호에 보면 네. 동생의 그 최고 통화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못 지우고 있어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애착이 가는 동생이었거든요, 사실. 네.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